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려면 수면제가 답이다라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오랫동안 복용하는 분도 많고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수면 보조제를 챙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정상적인 수면 단계, 즉 깊은 수면, 깊은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하고 낮 동안 기운이 빠져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약을 먹고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면제는 숙면을 유도하는 약이 아니라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억지로 잠재우는 것일 뿐 뇌와 몸이 스스로 휴식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줄어들며 점점 더 많은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늘어나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수면제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 다른 한쪽은 단순히 저녁 생활 습관을 교정한 그룹이었죠.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제 그룹은 여전히 낮에 피곤함과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은 약 없이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숙면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평생 약에 의존하면서 잠을 청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에 기대지 않고도 숙면을 되찾는 방법, 구체적으로 5가지 자연요법과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브차 지압 저녁 루틴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어떻게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지, 또 커피, 술, 스마트폰, 그리고 장기간의 수면제 사용이 왜 숙면을 빼앗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 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이 바뀌면 아침이 바뀌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의 질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잠을 이루고 계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공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에 일사이 조용히 사라지고 기억력은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 몸의 힘을 회복하며 꿀잠을 다시 만나는 여정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잠이라는 것은 원래 약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스스로 잠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2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입니다. 이 2가지는 뇌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며 우리 몸에 수면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그래서 밤마다 뒤척이게 되는 것이죠.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신호를 받아 분비되며 뇌와 몸에 이제 잠들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낮에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이 줄고 세로토닌이 늘어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호르몬이지요. 낮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쌓아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부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불면증 비율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빛이 단순히 따뜻한 빛이 아니라 뇌 속 호르몬 공장을 움직이는 자연의 알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햇빛을 쬐어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경고합니다. 보충제는 일시적일 뿐 몸의 본래 리듬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약에 기대는 순간 뇌는 스스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닿게 하는 것. 낮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근육을 움직이는 것. 저녁에는 불빛을 줄이고 몸이 차분해지도록 호흡을 가다듬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억지로 잡아야 하는 사냥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은 자연스러운 손님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맞춰주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주는 손님이지요. 그런데 텔레비전 불빛, 스마트폰 화면 늦은, 카페인 뒤늦은 걱정거리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낮에 햇빛을 쬐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녁에 조명을 줄이고 몸을 차분히 쉬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작은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이미 꿀잠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숙면의 핵심은 자연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약이 아니라 몸 안의 시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실 여러 자연 요법들은 바로 그 리듬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허브차 지압 저녁 루틴은 모두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도와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입니다. 잠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잠든 수면의 힘을 다시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약 없이도 잠이 오는 길.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허브차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풀과 꽃을 다려 마시며 불면의 고통을 달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허브차가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 차를 꾸준히 마신 노년층은 불안감이 줄어들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모마일 속에 들어있는 아피제닌, 아피게닌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의 특정 수용체부터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어 베개에 머리를 대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허브 패션플라워. 패션플라워,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패션플라워티.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차를 마시며 신경 안정과 숙면을 얻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패션플라워가 수면 효율을 높이고 깊은 잠의 시간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영국의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모마일 차를 매일 밤 2주 동안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수면제 없이도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상쾌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효과가 아니라 허브의 성분이 실제로 뇌에 작용한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허브차의 효과는 단지 심리적 위안, 즉 플라시보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위안이라도 좋지 않으냐. 몸을 해치지 않고 안정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택할 수 있는 지혜 아닐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허브차는 단순히 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의식 리투얼 자체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 불을 낮추고 따뜻한 잔을 손에 들고 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그 과정. 이것이 뇌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카모마일, 라벤더, 패션 플라워, 레몬밤. 이 4가지 허브 중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큰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을 끓이고 잔에 붓고 향을 느끼며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는 것. 그것이 약보다 강한 수면제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늘 밤 약 대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허브차의 기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브차가 몸을 부드럽게 풀어준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자연요법은 지압과 혈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개의 신경과 혈관이 얽혀 있고 그중 일부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긴장을 풀거나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손가락 끝에 작은 자극만으로도 뇌의 긴장이 풀리고 70대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압점은 귀 뒤 움푹 들어간 부분, 흔히 풍지혈, 에펑치슈에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양쪽 귀 뒤, 목덜미 뼈 아래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약간은 시원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곳은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하면서 동시에 졸음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불면증 환자에게 자주 활용하는 혈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압점은 손목 안쪽의 내관혈, 내이관쇠입니다. 손목 주름에서 세 손가락 위 힘줄 사이에 위치한 이 지점은 불안과 긴장을 풀어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불면증뿐 아니라 가슴 두근거림, 멀미 소화불량에도 쓰였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파가 진정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밤 자기 전 10분간 특정 혈자리를 지압하게 했습니다. 4주 후 실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효과는 일부 수면 보조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서양 의학자들은 지압 효과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능성 뇌영상 연구를 통해 특정 혈자리를 자극할 때 뇌의 불안 회로가 실제로 억제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연구가 만나는 지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삼키지 않고도 손가락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뇌가 차분해진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혼자 계실 때 혹은 밤에 갑자기 불안과 초조가 몰려올 때 이 방법은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 뒤 풍지혈을 양손 엄지로 1분간 꾹 눌러주세요. 손목 안쪽 내관혈을 반대 손 엄지로 2분간 원을 그리듯 지그시 자극하세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몸을 놓아줍니다. 이 3단계만으로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밤 약 대신 손가락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지압과 혈자리는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잠을 되찾는 또 하나의 자연의 지혜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저녁의 작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간단합니다. 수면의 질은 저녁 루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단순히 피곤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들어와야 스스로 긴장을 풀고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가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열쇠라는 것이죠. 첫 번째 습관은
조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형광등처럼 밝은 빛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밤에도 밝은 조명을 켜두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70%까지 억제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을 약하게 줄이고 따뜻한 노란빛 조명을 사용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밤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깊은 잠을 부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잠 못 들 땐 족탕, 수탕을 하라고 했습니다. 발을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천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후 몸이 다시 식으면서 신부천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 원리를 현대의학에서는 천 리듬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발족탕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분 빨리 잠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의 디지털 절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특히 파란빛 이른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몸이 피곤해도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 루틴에는 화면 대신 오디오북이나 잔잔한 음악을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눈을 감고 귀로 듣는 순간 뇌는 차분해지고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스위스의 한 연구에서 불면증 환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약을 복용했고 다른 쪽은 저녁 루틴만 교정했습니다. 3개월 후 두 그룹 모두 수면 시간이 늘었지만 루틴 그룹은 약 부작용 없이 아침에 훨씬 개운했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면의 질은 루틴이 결정한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루틴만으로는 중증 불면증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약은 뇌를 억지로 재우지만 루틴은 뇌를 스스로 잠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마음이 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줄이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화면 대신 차분한 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불을 줄이거나 발을 담그거나 휴대폰을 내려놓거나.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로도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 꿀잠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피를 저녁에 마셔도 잘 자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 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오래 머물며 뇌를 조용히 깨우고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시간이 평균 6시간입니다. 만약 오후 4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에도 여전히 절반의 카페인이 뇌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60세 이후에는 간의 대사 기능이 젊을 때보다 느려져서 카페인이 더 오래 남습니다. 겉으로는 졸린 것 같아도 뇌 속에서는 여전히 각성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지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신 경우 깊은 수면 단계 서파 수면가 평균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잦지만 몸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또다시 카페인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심지어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커피 안 마셔요. 그런데 왜 밤마다 잠이 안 오죠? 알고 보니 저녁마다 드시던 초콜릿과 두통약 속에 숨어있던 카페인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카페인은 노인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낮의 기분을 개선한다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한두 잔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괜찮지만 오후 늦게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커피는 몇 시에 드셨습니까? 만약 오후 2시 이후라면 그 한 잔이 오늘 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같아도 뇌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허브차, 보리차, 따뜻한 우유 또는 단순히 따뜻한 물 한 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게 이제 밤이 온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까요. 카페인의 함정은 교묘합니다. 피곤할수록 더 마시고 싶지만 마실수록 밤에 더 피곤해지는 모순. 오늘 이 악순환을 끊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커피는 낮에만 오후에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은 훨씬 고요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한 잔 걸치면 금방 잠들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금방 졸음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숙면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술은 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자극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몸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잠드는 듯 보이죠. 그러나 몇 시간 후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뇌를 각성시키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술을 마신 뒤 잠든 사람은 새벽에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며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취침주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수면 파괴주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저녁에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깊은 수면 단계가 평균 2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은 잤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며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잠이 안 와서 소주 반 병을 매일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금방 잠들었지만 점점 새벽마다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짜증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술을 끊고 대신 허브차와 저녁 루틴으로 바꾸자. 3주 만에 밤에 6시간 이상 깊이 자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술이 아니라 습관이 잠을 부른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물론 의학계에서도 논의는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와인은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양입니다. 심혈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저녁 늦은 시간의 음주는 수면에는 확실히 해롭습니다. 또 한두 잔은 괜찮다는 말은 젊은 층에게는 적용될 수 있어도 간 대사가 느려진 60세 이후에는 작은 양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로 잠드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된다면 매일 밤 술을 마시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상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술의 함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술잔을 드는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 혹은 발족탕을 선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몸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술 없이도 상쾌하게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약 대신 술잔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 영상을 넘기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 는 눈을 통해 뇌에 직접 들어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가 이 호르몬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피곤해도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밤에 스마트폰을 2시간만 사용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22%나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뇌파가 각성 상태에 머물러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눈은 감아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나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매일 밤 11시 이후에도 손주들과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10시 이후에는 꺼두세요 라고 권유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수면 시간이 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약이 아니라 휴대폰이 문제였네요.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잔잔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화면을 보며 글자와 영상을 소비하는 행위는 뇌를 흥분시키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필요하다면 화면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고 밝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눈을 사용하는 대신 귀로 듣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조용한 오디오북이나 잔잔한 음악은 화면의 빛을 피하면서도 마음을 안정시켜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잠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을 끄고 화면을 덮고 몸을 고요히 하는 그 순간, 뇌는 드디어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대신 눈을 감고 귀로 세상을 만나보십시오. 그 선택이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 괜찮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의사가 처방했다고 해서 수면제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할수록 몸과 뇌가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면제는 기본적으로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즉, 뇌의 활동을 강제로 낮춰 잠든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억제작용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을 끊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잔 다음 날 아침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성과 의존성입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도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양으로는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고 결국 약 없이는 단 한밤도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 연구는 이 위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국 노인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면제 장기 복용자는 낙상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약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골절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약이 뇌의 기억, 회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캐나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70대 이상 수면제 장기 복용자의 단기 기억력 저하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놓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은 짧은 기간 최소한의 용량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수면제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약은 일시적인 다리일 뿐 평생 걸어야 할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평생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브차 지압 저녁 루틴 같은 자연 요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끊고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빌린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면제는 불면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이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몸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약을 더 삼킬 것인지 아니면 작은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답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약입니다. 불면으로 고생하다가도 단 하루 꿀잠을 자고 나면 아침의 기분과 몸의 컨디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꿀잠의 첫 번째 선물은 면역력 회복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이 바로 이 시간에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상처 회복도 더딥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노인은 감염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혈관 건강입니다. 숙면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쉬게 합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높은 상태가 아침까지 이어지고 결국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꿀잠을 자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서 심장이 젊음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두뇌 회복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뇌 청소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잘 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 3주 동안 숙면 습관을 회복한 그룹은 낮 동안의 활력이 크게 늘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평균 15%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잠이 곧 두뇌의 젊음이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수면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수면만큼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건강법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마음이 갑니까? 잠은 돈이 드는 것도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경을 조용히 만들고 몸이 스스로 잠들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면역이 살아나고 혈관이 젊어지고 두뇌가 맑아지는 것. 이것이 꿀잠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잠이 오지 않아 두렵다는 마음 대신 오늘 밤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라는 희망으로 누워 보십시오. 꿀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학 연구와 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고민을 겪던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희망이 생기지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셨지요. 하지만 낙상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수면제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조금씩 약을 줄이면서 대신 허브차와 저녁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지만 1개월이 지나자 이제 약 없이도 5시간은 곧잘 잔다. 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내 몸을 찾았다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는 71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술로 잠을 청해 오셨습니다. 소주 반병은 내 수면제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지요. 하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늘 졸리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술을 줄이고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꾸준히 풍지혈과 내관혈을 자극하며 저녁마다 발족탕을 했습니다. 석 달 후 이분은 이제는 술잔이 아니라 따뜻한 물 한 그릇이 내 잠을 부른다고 말하며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77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손주들과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다 보니 새벽 1시가 넘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불면으로 우울감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시고 대신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단 2주 만에 그분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끊으니 눈도 편하고 마음이 훨씬 차분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수면제나 술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진짜 숙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을 줄이고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찾은 순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더 힘들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뇌와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했고 결국 수면제 없이도 꿀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증언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불면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숙면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줄이고 몸의 힘을 되살리며 스스로 꿀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수면제가 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를 억누른다는 사실, 허브차와 지압 저녁 루틴이 어떻게 숙면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카페인, 술, 스마트폰이 잠을 어떻게 빼앗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숙면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제가 약 없이 잘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허브차 한 잔 손목 지압 3분 저녁, 조명 줄이기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쌓여 숲을 이루듯 작은 습관이 쌓여 꿀잠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이 살면 내일도 똑같은 불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하나의 선택을 바꾼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그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환하게 비출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약 없이 버티기 힘들 수 있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만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아이가 걷기 전에 수없이 넘어지듯 우리의 뇌도 다시 잠드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생의 숙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상황이 나아지면 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허브차를 준비하거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불을 조금 더 낮추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은 더욱 상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